엄마라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아이 씻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밤 11시에 겨우 눕는 사람한테 던진 말입니다. 그 말을 던진 남편은 오늘도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 담임 선생님 성함? 심지어 몇 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 성적표만 보면 갑자기 교육 전문가가 됩니다. 이게 뭐야? 수학 70점? 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오늘은 그런 집 엄마만 피고인이 되는 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수진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 지우의 학원 픽업을 마치고 온 지 10분.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계란 후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프라이팬을 올리는데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빠다. 지우가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남편 민수 씨가 퇴근한 겁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요. 그래? 아빠 씻고 올게. 엄마한테 말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민수 씨는 지우의 말을 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밥 언제 돼? 10분만 기다려줘. 수진 씨가 대답하며 후다닥 상을 차렸습니다. 밥, 계란 후라이, 김치.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민수 씨가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미안해. 오늘 지우 학원 데려다주고 마트 갈 시간이 없었어. 내일 장 볼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장도 못 봐? 난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했다간 싸움만 커질 거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우가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우 옆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그래? 어디 보자. 이건 말이야. 30분을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 시간 내내 민수 씨는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왜 그것도 못 쳐? TV를 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지우 공부하는 것도 아랑곳 없이. 여보 지우 공부하는데 TV 소리 좀 줄여줄래? 뭐? 이 정도 가지고도 집중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집중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의 숙제가 끝난 건 밤 9시였습니다. 지우야 씻어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 일찍 자자. 엄마 5분만 더요. 친구랑 카톡하고 싶어요. 안 돼. 내일 피곤하면 학교에서 졸잖아. 어서 씻어. 신랑이 끝에 지우를 욕조에 넣었습니다. 머리 감기고 몸 씻기고 파자마 입히고 이불 덮어주기까지. 지우가 잠든 건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 씨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지우 학원 3군데 데려다 주느라 하루 종일 차 안에 있었거든. 그래? 나도 오늘 회의가 3개나 있어서 죽는 줄 알았어. 아 맞다. 내일 출장 가. 출장? 갑자기? 아침에 얘기 안 했어? 3일 동안 부산 간다고. 민수 씨는 말도 안 했습니다. 수진 씨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당신이 안 들은 거지.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수진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 싸우기 싫었으니까요. 밤 11시 수진 씨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내일 아침 도시락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아이 학원, 아이 친구 생일잔치, 아이 체험학습. 수진 씨의 시간은 모두 지우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코 고는 민수 씨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퇴근하면 끝입니다. 주말엔 골프 가고 친구 만나고 집에서 쉬면 됩니다.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나만 24시간 엄마야. 수진 씨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2달락 마이너스 성적표의 재판. 문제는 한 달 후에 터졌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국어 85점, 수학 72점, 영어 78점. 평균 78점이었습니다. 엄마 성적표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수진 씨는 성적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학이 좀 아쉽네. 그래도 열심히 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요. 수진 씨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숙제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민수 씨가 성적표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응? 지우 성적표. 아니, 점수가 이게 뭐냐고. 수학 72점? 이게 말이 돼? 민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지우가 열심히 하면 다야? 결과가 나와야지. 당신이 집에서 애 공부 봐준다며? 이게 봐준 거야? 수진 씨는 억울했습니다. 매일 밤 지우 옆에 앉아 문제집 풀어주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설명해주고 학원 숙제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지우가 수학을 어려워해서.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했잖아. 당신이 집에 있는 이유가 뭐야? 애 공부시키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못해서 미안해요. 지우야, 아빠가 화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 민수 씨는 지우를 달래면서도 수진 씨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학원 하나 더 보낼까? 당신한테 맡겼다간 애 성적 더 떨어지겠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됐어. 말 섞지 마. 진짜 답답해서. 민수 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우는 지우를 안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다음엔 더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밤늦게까지 옆에 있어줬는데. 그게 부족했나?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우 수학학원 알아봐. 좋은 대로. 응, 알았어. 수진 씨는 그날부터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리고 엄마들한테 전화하고 학원 상담 예약하고. 일주일 만에 평판 좋은 수학학원을 찾았습니다. 여보, 학원 찾았어. 여기 괜찮대. 얼마야? 한 달에 45만 원. 뭐? 45만 원? 비싸네. 당신이 좀 더 잘 가르치면 이런 돈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원 보내래서 찾아왔더니 이젠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해? 지우 수학 성적 올려야 한다며? 그러니까 당신이 더 신경 쓰라고. 나는 돈 벌어오기 바쁘단 말이야. 또 그 말입니다. 나는 돈 벌어온다. 이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수진 씨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지우는 수학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학원이 4개가 됐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차를 몰고 학원 투어를 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지우의 수학 성적이 올랐습니다. 82점. 오, 우리 딸 잘했네. 역시 아빠 딸이야. 아빠 닮아서 머리 좋은 거야. 민수 씨가 지우를 안아 올리며 기뻐합니다. 수진 씨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학원 4군데 데려다주고 숙제 챙기고 밤늦게까지 복습시킨 사람은 수진 씨였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니까 아빠 닮았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한 달 동안. 응응, 당신도 수고했어. 근데 역시 좋은 학원이 답이네. 진작 보낼걸. 수진 씨의 노력은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그냥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날 밤 수진 씨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더 화나는 일은 일주일 후에 생겼습니다. 지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그래? 어디 보자. 수진 씨가 지우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찜질을 해줬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야겠다.
수진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우 열이 많이 나.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데려가.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알았어. 수진 씨는 혼자 지우를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진료를 받았습니다. 독감이네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해요. 네, 선생님.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를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저녁 때 민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지우는? 독감이래. 일주일 쉬어야 해. 뭐? 독감? 어떻게 감기를 그렇게 심하게 걸려? 민수 씨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당신이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안 걸렸을 거 아니야. 옷 얇게 입혔어? 아니, 두껍게 입혔어. 근데 학교에서 옮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면역력 관리를 해줬어야지.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였어? 먹였어. 매일 아침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당신이 뭘 놓친 거지. 수진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엄마 책임입니다. 독감은 전염병인데 그게 어떻게 엄마 잘못입니까? 여보, 독감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전염성이 강해서. 됐어. 변명하지 마. 어쨌든 당신이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잖아. 진도 다 뒤처지겠네. 민수 씨는 지우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들어가서 지우 좀 봐줘. 아빠 보고 싶어 할 거야. 나 피곤해. 당신이 봐.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진 씨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지우의 열을 재고 땀 흘리면 옷 갈아입히고 기침하면 물을 먹이고 새벽 2시, 3시에도 일어나 지우를 돌봤습니다. 민수 씨는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당신이 좀 봐줘. 나 너무 피곤해. 나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잠 못 자면 큰일 나. 미안. 수진 씨 혼자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지우가 나았을 때쯤엔 수진 씨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학교에 복귀한 날 저녁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 얼굴이 왜 그래? 응. 지우 아프다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래도 집에서 쉬었잖아. 나는 회사 다니면서 일했는데.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우 독감 걸렸다며?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해? 어머니, 요즘 학교에서 유행이라서.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우리 민수 어릴 때는 한 번도 독감 안 걸렸어.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요즘 엄마들은 애들한테 신경을 안 써.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비난합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혼 전엔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일도 잘한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다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요즘 학교에서 좀 산만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한번 상담 오시겠어요? 수진 씨는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지우가 요즘 예민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집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수진 씨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나? 지우한테 더 신경 써야 하나? 집에 와서 민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 다녀왔어. 선생님이 지우가 요즘 산만하대. 뭐?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대.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 챙겨? 애가 스트레스 받는지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 지우가 티를 안 내서. 그러니까 더 문제지.
당신이 애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민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애 성격도 문제야. 너무 예민해.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도 맨날 예민하게 굴잖아.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아니긴. 맨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애가 그런 거 보고 배운 거지.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예민한 것도 엄마 탓입니다. 지우가 산만한 것도 엄마 탓입니다. 모든 게 엄마 잘못입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지우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요즘 힘든 일 있어?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안 맞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나만 빼고 놀아. 그래서 속상해.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볼게.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 응? 아빠 요즘 집에만 오면 화내잖아. 나한테도 짜증내고. 수진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지우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도 맨날 화내잖아. 엄마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말에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혼나는 모습을. 다음 날 수진 씨는 용기를 내서 민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우 앞에서 싸우지 말자. 애가 상처받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우리 언제 싸웠어? 당신이 나한테 화내잖아. 애가 다 듣고 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래도 애 앞에서는. 됐어. 말 섞지 마. 나한테 대들기까지 하네. 민수 씨는 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대등한 배우자가 아니구나. 그냥 아이 돌보는 사람일 뿐이구나. 일주일 후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오늘 친구를 때렸어요. 심하게는 아닌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놀랐어요. 수진 씨는 급히 학교에 갔습니다. 지우와 피해 학생 부모님까지 만나 사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 씨한테 보고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우가. 뭐? 애가 친구를 때렸다고? 미쳤어? 민수 씨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폭력을 쓰게? 나도 놀랐어. 지우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지. 맨날 집에서 뭐 해?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워? 여보, 지우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좀 더 힘들면 폭력 써도 돼? 그게 교육이야? 당신 성격을 애가 그대로 배운 거야. 당신도 맘에 안 들면 짜증내고 화내잖아.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수진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민수 씨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짜증낸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지우와 대화했습니다. 지우야, 왜 친구를 때렸어? 친구가 자꾸 놀렸어. 우리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래. 아빠만 일한대. 수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때렸어. 미안해요, 엄마. 수진 씨는 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다 친구를 때린 겁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뭘 보여준 거지? 그날 이후 수진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아이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이가 아픈 것도, 아이 성격이 예민한 것도 정말 다 내 잘못일까? 수진 씨는 하루 일과를 적어봤습니다. 오전 5시 기상. 오전 5시 30분 아침 식사 준비. 오전 6시 30분 지우 기상 및 아침 식사. 오전 7시 30분 지우 등교. 오전 8시 집안일 청소 빨래 정리. 오전 10시 장보기. 오전 11시 점심 준비.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 1시 지우 학원 픽업일. 오후 2시 지우 학원 픽업이. 오후 4시 지우 학원 픽업 3. 오후 5시 간식 준비. 오후 6시 저녁 식사 준비. 오후 7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설거지 및 정리.
오후 9시 지우 숙제 도움. 오후 10시 지우 취침 준비. 오후 11시 내일 준비 도시락 빨래 등. 자정 취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스케줄대로 살아왔습니다. 쉬는 시간? 없습니다. 주말? 지우 체험학습이나 친구 생일 잔치로 더 바쁩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오후 7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TV 시청 또는 핸드폰, 오후 11시 취침, 주말엔 골프 치거나 친구 만나거나 집에서 쉽니다.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녁 민수 씨가 또 뭐라고 했습니다. 지우 수학 성적 왜 또 떨어졌어? 당신이 뭐 했어? 이번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뭐 했는데? 뭐? 지우 수학 공부 당신은 뭘 도와줬는데 나한테 묻는 거야? 나는 돈 벌잖아. 돈 버는 게 육아 안 할 이유가 돼? 지우는 당신 딸이기도 해. 나만 책임질 이유가 없어. 민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 요즘 왜 이래? 원래 이래야 했어. 나는 당신 가정부도 아니고 지우 전담 교사도 아니야. 나도 부모고 당신도 부모야. 그래도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다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해? 당신은 퇴근하면 끝이야. 나는 24시간 일해. 주말도 없어. 휴가도 없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앞으로 지우 학원은 당신이 한 군데 맡아. 나 혼자 네 군데 다 돌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 나도 시간이 없어. 그런데 해. 당신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지우 숙제도 일주일에 3번은 당신이 봐줘. 나만 볼 이유 없어. 나는 숙제 못 가르쳐. 나도 처음엔 못 가르쳤어. 하다 보니 늘었어. 당신도 하면 돼.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지우 영어 학원을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투덜댔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숙제도 일주일에 2~3번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한테 설명하다가 화내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는 수진 씨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 진짜 어렵네. 매일 하면 익숙해져. 당신 이거 매일 했어? 응. 5년 동안. 민수 씨는 처음으로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우 가르치는 거 진짜 힘드네. 매일 이렇게 한 거야? 응. 미안. 그 한마디에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고마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가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라는 말을 합니다. 여전히 육아의 대부분은 수진 씨 몫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진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아이를 키운 건 나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나.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엄마 요즘 웃는 것 같아서. 수진 씨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응, 엄마 행복해. 우리 지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5년 동안 혼자 키웠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숙제 도와주고 울 때 안아주고. 그 모든 시간이 내 죄가 아니라 내 자랑이다. 나는 좋은 엄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한 엄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판결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엄마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겪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아이니까 두 사람이 키워야 합니다. 나는 돈 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는 엄마만큼 아빠도 필요합니다. 아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이가 아프다고 아이 성격이 예민하다고 무조건 엄마 탓하지 마세요. 엄마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엄마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슈퍼맨입니다.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그 수고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엄마도 가정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